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는 ken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우선 베네수엘라 사태와 관련해서 또 오늘 새롭게 지금 외신을 타고 들어오는 뉴스를 전해드리겠는데, 우선 세계 언론들은요, 노리에가 1990년도에 노리에가를 체포해서 미국 법정에 세웠어요. 자, 이 사건하고 이번에 마두로 사건하고가 날짜까지 정확히 일치한다. 그래서 이게 뭘 의미하느냐? 이게 이제 결국은요, 마두로가 갈 길을 의미하는 거예요. 마두로가 이제 죽을 때까지 요 길로 간다. 그래서 이제 해외에서 말이죠, 이 감옥 살 가능성도 상당히 큰 것이 아니냐. 왜? 어마어마한 중형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노리아가하고 비교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그러면 이 마두로가 왜 망했느냐? 포퓰리즘 때문에 망했다. 자, 이것도 지금 이제 이거는요, 우리 대한민국 이재명에게 주는 경고 신호나 마찬가지다. 이런 해석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마두로의 부인까지 왜 미국이 데려갔느냐? 이거는 마두로 부인도 마약, 그리고 이제 자금 세탁 혐의로 이미 미국의 제재 리스트에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안 데리고 갈 수가 없는 것이죠. 예, 그래서 지금 이 베네수엘라 사태와 관련해서 이제 그게 핵심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미국이 말이죠, 추가적으로 지금 때린 데가 어디냐? 차베스 묘소를 폭파해버렸습니다. 왜? 차베스가요, 마두로 정권의 계속된 이 부정 독재, 부정 선거, 그리고 이제 독재 체제를 유지하는 모델. 그러니까 이제 이 차베스 때문에 마두로 정권이 3번이나 연임하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두로를 우상화시키는 겁니다. 이제 그동안에 마두로가 차베스 우상화로 인해서 본인의 정권을 계속 부정선거로 연임해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지가 되는 거죠. 우리식으로 보면 지금 좌파들이 노무현 대통령 봉하마을을 성지로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베네수엘라에서는 차베스 묘지가 성지예요. 성지를 폭파해버린 거예요. 성지를.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이거는 심리전 효과를 주는 겁니다. 더 이상 차베스는 없다. 그러니까 차베스가 없다는 얘기는 마두로는 더 인정할 수가 없다는 걸 또 한 번. 그러니까 죽은데 다시 한번 또 죽이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심리전적. 그러니까 이제 물리적인 군사작전으로 마두로를 미국으로 데려갔다면 심리전을 통해서 베네수엘라 국민들이 갖게 될 요 차베스하고 마두로에 대한 향수를 싹 제거하는 작업을 한 겁니다. 자, 요 관련 내용. 그리고 이제 미국으로 넘어오면 과연 브루클린의 지금 이제 메트로폴리탄 요 구치소 디텐션 센터가 과연 어떤 이 구치소냐? 악명이, 그러니까 뭐 아주 열악하기로는 유명한 그런 구치소 중에 하나다. 자, 이렇게 알려지고 있어요. 자, 그리고는 이제 어제도 제가 각국 주요 반응을 말씀드렸지만은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한국도 제가 그랬잖아요. 오늘 아침에 방송하면서 아니 도대체 요 사건이 언제 났는데 아직도 용산과 외교부에서 말 한마디는 못하느냐, 그렇게 무능하느냐, 아주 크리티컬하고 중요한 이슈일수록 결단이 빨리 내려야지. 아무리 중국과의 정상회의가 중요하다고 하지만은 이거보다 더 중요한 국제 현안이 어디가 있느냐. 전 세계가 입장을 내놓는데 왜 못 내놓냐 했더니 내놨어요. 자, 그리고 북한 당연히 욕하죠. 중국 당연히 비판의 수위를 굉장히 높이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 국제법을 대부분의 국가가 국제법이 지켜지지 않은 거. 왜냐하면 그러니까 멀쩡하지는 않죠. 어떻든 뭐 마약 밀매 혐의가 됐든 어떻든지 간에 외국의 정상을 갖다가 마약 범죄자도 딱 낙인을 찍어가지고 데리고 가는 거, 예, 그야말로 군사 작전을 통해서 생포해 가는 거, 이거는 국제법의 원칙을 무시한 것이다, 위반한 것이다. 이런 비판이 국제적으로 상당히 많아요. 예, 근데 이제 우리 한국의 경우는 국제법 일반 원칙을 전혀 언급을 안 했어요. 이걸 보면 지금 이재명도 트럼프 앞에서는 딱 굉장히 무서워한다, 꼬리를 팍 내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이는요, 그리고 시기적으로 지금 중국에 가잖아요. 이재명의 머릿속에는 지금 굉장히 불안할 거예요. 내가 그동안에 실시하는 말을 너무 세게 했구나. 이거 트럼프가 또 어떤 보복을 할지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이미 통상, 그 다음에 이제 무역 면에서는 지금 상당히 지금 벼르고 있잖아요. 입틀막법까지도 트럼프가 때리고 있지 않습니까? 입틀막법. 예. 그러니까 그러지 않아도 말이죠, 이것저것로 지금 얻어맞고 있는데, 야, 베네수엘라 때리는 거 보니까
한마디로 해서 이건 뭐 상상을 초월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미국이 이재명을 갖다가 이 마두로 드러내듯이 드러내지는 당연히 못하죠. 베네수엘의 국교하고 한국의 국교하고는 뭐 하늘과 땅 사이니까 그건 불가능해. 그 뭐 일부에서도 이거 이 특히 우리 이제 그 자유우파 국민들 가운데서 이재명이를 아주 극렬히 싫어하는 사람들이 이거 뭐 한국도 뭐 마두라고 비슷한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 하지만 그거는요, 그건 제가 보기에는 그건 너무 나간 것이고 절대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물론 대북 800만 불 송금 이거 미 정부 당국 유엔에도 다 제소하고 국제형사재판소에도 알려주고 통보하고 뭐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은요, 그거하고는 달라요. 그거는 다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마두로 때리듯이는 절대 불가능하다. 그래서 그리고요, 아무리 이재명이가 밉다 하더라도 그거는 상당히 제가 그랬잖아요. 국제법적으로도 마두로를 때린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거는 불법이다. 이런 인식이 국제사회에 상당히 세거든요. 미국 내에서조차도 마가 지금 핵심들도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너무 나간 것이고, 다만 그렇게까지는 못하더라도 또 다른 형태의 제재가 오는 것이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재명은 중국에 가 있지만 머리는 지금 미국에 베네수엘라에 가 있을 가능성이 많고, 김정은이는 뭐 이미 딱 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 새벽에 이제 아침에 발사한 걸 보면 극초음속 미사일을 지금 실험 발사했다. 거리 측정을 해서 이렇게까지 지금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 지금 국가 중에 하나는 바로 제가 보기에는요, 중국이 제일 기분 나빠요. 왜냐하면 중국이 야금야금 중남미를 먹으려고 지금 난리를 쳐갖고 딱 집어 들어가고 있고, 특히 베네수엘라는 이미 중국이 다 먹은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거는 중국을 때린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제일 강한 반발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국내 정치권 이슈 중에서는 간략하게 지금 이제 이 장동혁과 김무성이가 정면으로 붙어버렸네요. 오세훈이하고도 붙었는데 오세훈이를 장동혁이가 딱 때려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김무성이가 나왔어요. 김무성이. 자, 그래서 김무성이가 나선 것은 뭐 똑같은 얘기들이요. 장동혁을 지금 타깃으로 해서 지금 말하자면 이제 우리 우파 중에 배신자들이 다 모여 있어요. 한동훈 배신자, 김무성도 배신자로 돼 있잖아요. 어쨌든 그런 정당. 한동훈이 유승민이 그다음에 이준석이 이제는 여기에 김무성까지 들어가 있어요. 예, 김무성. 자, 이러다 보니까 지금 김무성이까지 지금 압박을 가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동혁은 마이웨이를 하고 있다. 자, 그리고 이제 장동혁은 말이죠. 이재명이가 대표할 때 이 사건이 벌어졌잖아요. 김병기 이 탄원서 사건. 여기에서 말이죠. 이 사건의 이제 배후에 과연 누가 있느냐. 근데 이제 이재명이가 뒷배가 아니냐라고 말을 썼다가 지웠다 그랬어요. 이것도 보면 좀 당 대표로서 당연히 참모진들 있잖아요. 비서실장도 있고 당 전체가 참모진이죠. 이것도 조금은 뭐라 그럴까요? 장동혁이가 조금 흔들리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여러분께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전옥현 안보정론 TV 요 이름이 아닌 것은 절대로 들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짜 뉴스가 횡행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말이죠. 우선적으로 이제 노리아가하고 이제 비슷한 점은 우선요. 이제 노리아가 근본적으로 달라요. 예를 들어서 마두로는 근본적으로 시작서부터 차베수의 후임이기 때문에 철저한 반미주의자였고, 노리에가는 친미했다가 반미로 돌아섰습니다. 그러나 이제 마약과 관련됐다고 하는 점에서 똑같아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날짜까지도 판박이다. 1월 3일.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래서 미국으로 가서 법정에 세웠잖아요. 이것도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노리아가 같은 경우에는요. 노리아가 같은 경우도 중형을 선고받고 미국에서 복역하다가 제3국으로 빠져서 나가게 됐습니다. 제3국으로 빠져서. 그래서 이제 지금 이 뭐라 그럴까요? 마두로도 같은 코스를 걷는 것이 아니냐. 이런 전망이 제일 많습니다. 제일 많아요. 자,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게 같은 운명의 길을 갈 것이다. 자, 그리고요, 지금 마두로도 이제 이 마약 밀매 조직, 태양의 카르텔, 요거를 이끌면서 수천 톤을 미국 코카인으로, 미국을, 말하자면 이제 마약의
마약 수출을 했다는 거죠. 코카인. 예. 요런 지적을 좀 받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누구죠? 노리에가의 경우에는 본래 교황청 대상으로 숨어들었다가 미군이 이제 결국 심리를 벌였고, 그래서 이제 한 달 정도 버티다가 항복선을 하고 나와서 마이애미에서 압송돼서 처벌을 받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딱 그 당시에는 26,000명 대규모 지상군 투입이었지만 이번에는 뭐 아주 소규모의 정밀 타격 그리고 특수부대 이용, 이게 이제 작전은 조금 달라졌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노리아가는 40년형을 선고받아서 감형을 거쳐서 17년을 미국에서 복역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약 자금이 불란서 은행하고 부동산으로 흘려 들어갔다는 이유로 불란서로 인도되어서 불란서에서 다시 재판을 받아갖고 불란서와 파나마 감옥을 오가다가 생을 마쳤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재판 장기 수감, 정치적인 인도, 이런 경로를 결국은 마두로도 받을 것이다. 예, 받을 것이다. 자, 그래서 말이죠. 상당히 중형을 받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은요, 지금 이 마두로의 경우에는 파나마 로데하고 달리 베네수엘라로 송환돼서 감옥에 살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들을 하고 있어요. 예. 자, 그리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이 외신에 따르면은요, 지금 마두로가 갇혀 있는 미국의 구치소는 음식에서 바퀴벌레가 나오고 흉기 난동 사건까지 벌어질 정도로 아주 그 악명이 높은 구치소 중에 하나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좀 유명 인사들도 거기 많이 가 있었어요. 그래서 앱스타인 공범인 맥스웰, 그리고 아동 성학대 혐의로 징역을 산 가수 켈리, 이런 사람들도 수감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브루클린의 좀 디텐션 센터 구치소는요, 폭력 사태하고 만성적인 인력 부족, 의료 서비스 결여, 비위생적인 환경, 이런 부분에서 논란을 많이 일으켜 왔고요. 흉기 사건도 자주 발생했다, 이런 지금 악명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한겨울에 정전 사태가 일어나가지고 얼어붙은 감방에서 1000여 명이 며칠씩 보낸 적도 있을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음식에서 바퀴벌레가 나오고 곰팡이가 잔뜩 핀 샤워실 영상까지 공개된 바 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뉴욕 연방 국성 변호인단의 대표였던 데이비드 패튼, 이 변호사는요, 의료 서비스가 부족해서 심각한 위생 문제, 음식소 구더기, 폭력에 이르기까지 교도소나 구치소에서 문제라고 생각할 만한 모든 것이 브루클린 구치소에서 벌어졌다, 이런 지금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문제는 뭐냐? 이번에 이제 마약 때문에 때렸다고 하는데 마약은 명분이다, 이런 반론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미국의 진짜 심각한 마약은 바로 이 베네수엘라산 코카인이 아니고 흰가루가 아니고 알약인 중국산 펜타닐이라는 겁니다. 그럼 중국산 펜타닐은 어떻게 들어오냐? 멕시코를 거쳐서 지금 미국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이게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펜타닐이 압도적으로 통계를 보면 많기 때문에 이번은 말은 마약과의 전쟁이 나오지만 그게 아니다, 이런 반론도 상당히 지금 문제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마약 때문에 지금 마두로를 잡았다, 이거는요, 제가 보기에는요, 물론 그 원인이 있죠. 왜냐하면 마약을 핑계로 해가지고 이번 군사작전의 정당성, 합법성을 인정받으려고 마약을 집어넣은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그 마약, 그게 아니고 이제 한미도선을 앞세우면서 중국의 중남미 침투 거점 국가가 되는 거예요. 중국 견제가 제1의 목적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그리고요. 그리고 이제 마두로 부인이 왜 데리고 왔느냐, 그러니까 체포해 갔느냐, 이와 관련해서는요, 마두로 부인이 우선요, 똑같아. 차베스 측근들이에요. 좌청류 509처럼. 근데 차베스가 지금 구속됐을 때 어노이노카를 하면서 차베스의 측근으로 자리 잡았고, 그리고 이제 마두로는 노동 분야 전문가로서 측근으로 자리 잡아가지고 둘 다 이제 자기 남편도 있고 자기 부인도 있는데 다 때려치고 이 둘이서 권력 대 권력의 결혼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두로의 경우에는 노조 출신 버스 기사 하다가 이제 노조 운동권에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노동 문제 전문가가 됐고, 그리고 이제 플로레스 부인은 국회의장과 검찰총장을 지면서
완전히 권력자로 행세를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결혼을 한 거예요. 마두로가 집권하니까. 그래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요 이제 플로레스 부인도 말이죠. 이 마약 밀매의 자문 세탁 혐의 이런 걸로 제재 리스트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마약과의 전쟁이니까 같이 체포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예.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지금 보도에 따르면은요, 베네수엘라의 좌파들이 성지가 어디냐면 차베스 묘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묘소를 말하자면 오늘 폭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이제 파괴한 것이죠. 심리전적인 측면에서 차베스 우상의 핵심지가 바로 이 차베스 마두로 그 차베스 묘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완전히 이제 폭파시켜봤어요. 요게 차베스의 좀 유해가 있는 지금 구아르텔 데라 몬타냐입니다. 구아르텔 데라 몬타냐 유해. 예. 자, 그래서 이제 철저하게 차베스의 잔재를 미국이 다 없애는 거예요. 근데 미국은 이제 외국을 공격할 때 이런 정치적인 상징물, 우상화의 그 성지 이런 데를 파괴해요. 그래서 이제 파나마 침공할 때도 노리에가의 사령부를 폭격해서 무력화하고 노리에가의 대형 초상화 선전벽화를 집중적으로 제거하고 훼손했고요. 그리고 이락을 때릴 때에도 말하자면 사담 후세인 동상 요거를 밧줄로 무너뜨렸지 않습니까? 요게 이제 특징 중에 하나가 된다. 예, 그리고요. 지금 중국 외교가 굉장히 센 입장문을 성명을 냈습니다. 즉각 석방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UN 국제법 위반이라는 겁니다. 예. 더군다나 중국에서는 기분 나쁜 게 때리기 3시간 전에 중국 특사를 마두로 대통령이 만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일 센 입장문을 성명을 낸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번 마두로 부부의 강제 구금하고 추방 조치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마두로 부부의 신변 안전을 보장하고 즉시 석방하라. 그리고 이러한 행위는 명백히 국제법과 국제관계의 기본 규범 그리고 유엔한 자의 목적과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미국이 베네수엘라 정권 전복을 위한 모든 시도를 중단하고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은요, 당연히 지금 NKN-23 계열의 화성 11마 극초음속 미사일의 최대 사거리 실험을 하는 미사일을 발사를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김정은이가 굉장히 지금 알레르기적 반응을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미국은 베네수엘라 주권을 난폭하게 유린했다. 불량배적 본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다. 그리고 이번 침략은 유엔 헌장과 국제법에 대한 난폭한 위반이다. 강력히 규탄한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한국은요, 상당히 좀 뭐라고 그럴까요? 이 국제법에 국자도 못 썼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쫄은 거예요. 자, 뭐라고 성명을 이것도 말이죠. 용산에서 입장문이 아니고 외교부 입장문만 내놨습니다. 자,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베네수엘라의 민주주의 완정을 강조하면서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꼬리를 팍 내린 거예요. 자, 그래서 베네수엘라 국민들의 의사가 존중되는 가운데 민주주의가 회복되고 대화를 통해 베네수엘라 상황이 조속히 안정되기를 희망한다. 우리 정부는 영내 긴장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모든 당사자들이 최대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 모든 당사자, 모든 당사자. 자, 그래서 미국 행동이 이제 국제규범적으로 지금 상당히 비난을 받는 게 다수인데 여기에 대한 언급이 없이 긴장 완화와 민주주의 회복만 촉구하고 있어요. 쫄은 거예요. 예. 자, 그리고 이제 참고적으로 말이죠. 작년에 베네수엘라의 불공정 대선 개표 논란 때도 베네수엘라 정부가 베네수엘라 국민들의 의사와 인권을 존중하는 가운데 민주적 절차를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 자, 마두로 정권을 우회적으로 비판만 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번 외교부 대변인 성명에서 민주주의 회복을 강조한 것은 마두로 대통령의 과거 형태가 고려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대부분의 국가에서 말이죠. 이 국제법 원칙 이런 거는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 한마디도 안 하고 있습니다. 못하는 것이죠. 트럼프 건드렸다가는 큰일 나니까. 예. 자, 그래서 꼬리를 팍 내린 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말이죠. 이 우리 이제, 장동혁이가 말이죠. 오늘 이 강선우의 단수 공천에는 뒷배가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특검을 해야 된다. 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김병기하고 강선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제 강한 입장을 내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 중에 이제 하나가 바로 지금 이제 반장동원 뭐라 그럴까요? 이 연합전선이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세훈이도 윤 대통령 윤 어게인 세력하고 절연하라, 그리고 사과하라 이렇게 했는데 장동희가 계엄을 정치적으로 이역하는 것은 통합에 반한다. 불쾌감을 표시하고, 그리고 지방선거에 파격 공천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오세훈이는 공천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오세훈과 장동혁 간의 전면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이준석이도 이제 지금 이제 장동민을 때리고 있죠. 자, 개혁신당이 국민의힘과 하기에는 생각 차이가 많이 더 보인다. 지방선거에서 아주 강한 경쟁을 하겠다. 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동훈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한동훈과의 관계도 통합에 걸림돌이 있다면 먼저 대거해야 한다. 자, 이렇게 이제 한동훈이를 때리고 나왔어요. 한동훈이 계열해서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도 지금 이제 뭐라고 그랬습니까? 투구 보수가 되는 것은 퇴무다. 이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김무성 우리 현재는 이제 상임 고문인데 TV조선에 출연해서 장 대표가 한동훈, 이준석, 유승민과 통합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 그래야 지방선거에서 그나마 체면 치레를 할 수 있다. 자, 이렇게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이죠. 완전히 장동혁을 밀어 제끼는 거예요. 이 개혁, 그러니까 이제 과거 탄핵파 배신자들이. 자, 그래서 이제 김무성이가 이제 오늘 김무성 전 대표가 한 걸 보면은요. 민심은 윤석열 대통령과 절연하는 것이다. 국위의 발목 잡혀서는 절대로 선거에서 이길 수 없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그리고 장동혁이가 대표로 있는 정당은 선거를 위해 존재하고 선거는 민심을 얻어야 되는 것이다. 예. 그러면서 한동훈, 유승민, 이준석과의 통합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통합을. 자, 이렇게 못하면 선거는 못 치른다. 통합하는 모습을 보여달라. 그렇게 해야 지방선거에서 그나마 체면체례를 할 수 있다. 그러면서 한동훈이를 죽여 세우고 있어요. 보기 드물게 논리적이고 스마트하고 멋있는 정치인이다. 야, 배신자들 눈에는 그렇게만 보이는가 보죠. 참 기가 막힌 일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단계 사건에 대해서도 당에서 발표한 내용과 한 전 대표가 주장이 일부 다르다. 어정쩡한 상태로 가서는 안 된다. 한 전 대표가 확실하게 해명을 해주길 바란다. 자, 이 정도로 해서 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아니